인컴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인컴형이 뭔지, 인컴형 ETF가 뭔지부터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컴형 ETF라고 하면은 그 인컴이라는 것 자체가 배당과 사실 유사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ETF 또는 인컴형 자산에 대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는 그 시장의 매매 차익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오는 배당형 일드라고 하죠. 그 현금 흐름, 맞습니다. 현금 흐름을 말하는 맞습니다. 거죠. 그런 예. 현금 흐름이 꾸준한 자산을 바로 인컴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그런 인컴형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저희가 아까 저희가 주제가 바로 연금에서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 ETF인데요.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에 투자하는 그런 인컴형 ETF가 작년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. 그 말 그대로 부동산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나 보죠. 맞습니다. 부동산 인프라 예.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참 많이 이슈가 되었었죠. 리츠, 부동산 리츠 관련된 예. 투자하는 ETF입니다. 요 ETF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단위로 예상 분배금이라고 하죠. ETF도 주식처럼 뭐 디비던드가 있습니다. 그걸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. 예상 분배금이 뭐 4% 중반 후반, 요거는 예상치이긴 합니다. 4%대 높은 그런 인컴이 나오도록 설계가 된 상품입니다. 요 상품 같은 경우 굉장히 작년에 투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. 이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제 부동산은 정기적으로 어떤 뭐 임대료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이 좀 이제 예측이 돼서 그 배당금 같은 걸 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근데 그것도 결국은 자산 가격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경기를 좀 반영해서 그 가격이 많이 변동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이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부동산 ETF도 상장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 상승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도 저희가 부동산의 특징이 뭐 아시는 것처럼 실물 자산입니다. 그리고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꾸준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배당이 나오는 ETF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. 1년에 요 ETF는 대략적으로 4에서 5% 또는 특정 예상되는 분배금이 꾸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아니면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라도 이런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것이 또 그 특징입니다.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오를 수는 없죠. 당연히 그 공급 과잉이 나올 경우에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 ETF 또는 아무 뭐 인컴형 ETF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주요 건물에 투자하는지 그 ETF의 종목, 부동산 ETF의 종목을 봐주셔가지고 주요 건물에 투자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투자에 좀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 하나를 또 같이 말씀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리츠 시장이 이슈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리츠 ETF 같은 경우는 주가 매매 차익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인컴을 노리는 상품이기 때문에요. 투자자분들이 마음을 먹으실 때 단기 급등에 대한 매매 차익보다는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더 투자 특성에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인컴형 ETF들에 투자할 때는요. 그 투자할 때 예를 들어 예상되는 배당 수익, 그 ETF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 이런 어떤 정보를 좀 보고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걸 뭐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부동산 리츠, 미국 MSCI 리츠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. 그 운용사 홈페이지. 맞습니다. 네, 운용사 홈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각 상품별로 편하게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품 세부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때까지 과거에 나왔던 분배금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분배금 과거에 나왔던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. 관련된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거기 이제 한 주당 배당금 분배금을 뭐 얼마를 줬다 이런 정보가 다 나온다는 얘기시죠? 맞습니다.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재 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서 뭐 분배금을 지금 이게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얼마 나오겠다 이런 걸 뭐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렇군요.
근데 이 배당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이게 인커명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금이 일반 ETF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대우 컨셉 자체가 약간 그런 거니까요. 그럼 이제 배당락 같은 경우 반영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이게 수익률이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배당금을 받아도 내가 자본 차익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우선 배당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. 네. 그 ETF에 있는 배당에 대한 재원은 ETF가 갖고 있는 현금입니다. 그래서 현금. 예. 네, 현금 안에 있는 현금을 저희가 투자자분들한테 그 분배금의 형식으로 현금이 그대로 나가게 되고요. 예를 들면 5천 원짜리 ETF가 있는데 예. 그 100원의 분배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. 예. 100원을 분배금으로 나가게 되면 배당락이라고 하죠. 배당의 권리가 없어진 그날에 그 100원만큼 가격이 하락을 해서 예. 주가 기초 가격이 시초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.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. 만약에 저희가 5천 원짜리 ETF에서 100원을 배당을 받으면은 그 100원 받은 만큼이 현금이 빠지게 됩니다. 그렇겠죠. 네, 그 빠진 만큼이 그 ETF의 NAV라고 하죠. 그 순자산 가치에 반영이 돼서 4,900원으로 주가가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.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배당금이 어디서 막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. 제가 갖고 있는 ETF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익률을 보실 때 또 하나의 또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 매매 그 ETF의 수익률을 조회하실 때 그 주가만 조회하시면 이거 저희가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하는데요. 가격의 리턴뿐만 아니라 그 배당이 합쳐진 토탈 리턴, 그 토탈 리턴 기준으로 꼭 수익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배당 수익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배당금이 많은 거는 배당락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그럼 뭐 프라이스 리턴은 꼭 약간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겠네요. 맞습니다. 안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배당금 생각하면 절대 그게 아니다. 맞습니다.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예. 다 그 주머니로 가져간 거다 이미. 맞습니다. 이런 말씀이시죠? 예. 그리고 최근에 또 유행이 되는 게 워낙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배당 인커명에 대한 그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뭐 편하게 하는 말로 월급 받는 ETF라고 해야 될까요? 뭐 물론 이게 분배 같은 경우에는 매월 들어오진 않고 분기에 한 번 정도 들어오긴 하는데요. 이렇게 분배되는 ETF 같은 경우 약간 월급을 받는 그런 기분도 조금 있습니다. 용돈 받는 ETF라고도 할 수 있고요. 그렇군요.